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요 뉴스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공식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선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념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을 떠나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금 이 시점에 진정한 자유주의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이 다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탈당은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권은 물론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논평 없이 당혹스럽고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명예를 중시한 선택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동조하며 김문수 후보 쪽으로의 결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반대로 보수층 내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결단이 단순한 탈당을 넘어 향후 보수 진영 재편, 심지어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중도우파 정당, 창당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퇴임 이후 당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탈당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 일면으로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정치적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유산 정리인지 아니면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복귀 준비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7일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경기도 수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중심에 둔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조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AI 미래 펀드를 기반으로 10년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AI 산업을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 후보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육, 복지, 국방, 제조업 등 전 분야를 바꿀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AI 전공 대학 및 대학원 확대, 초중고 AI 기초교육 커리큘럼 도입,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윤리법제 정비, AI 기반 헬스케어, 교통, 돌봄 시스템 전국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AI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대응기금 신설, 노동자 보호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안전망 확충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지 않도록 누구나 AI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담한 제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실제 집행 구조와 파급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거대한 숫자로만 승부하려는 선거 전략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입법 로드맵과 연계된 정책의 일부라며 6월 중순까지 세부 실행 계획과 시범 사업 지역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유튜브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되었으며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을 끌며 SNS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5월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제1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국적인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오후 2시 42분경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주말 근무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내부에 있던 근무자 약 90여 명은 긴급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장 내 보관 중이던 타이어 원재료, 접착제, 윤활유 등 고도로 인화성 물질들이 불길을 키우며 불은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고 검은 연기는 광주 도심 전역에서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소방청은 곧바로 국가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광주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도의 소방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동원된 인력은 230여 명, 장비는 소방차 65대 이상, 드론 5대, 헬기 2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고온의 열기, 유독가스, 구조물,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은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바닥이 무너져 내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주변 주민 수천여 명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령을 내렸으며 유독가스 확산 가능성에 따라 일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은 긴급 휴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며 소방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나 공장 내 핵심 생산 설비가 불에 타면서 수백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예견된 인재였다며 공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전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대형 제조업 공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는 산업시설에서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건으로 향후 정부의 후속 대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제가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3만여 명이 모여 1980년 5월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었으며 5.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 낭송, 유가족 합창단의 노래 공연, 촛불 행진, 다큐 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주제로 진행된 영상 상영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행사장 주변에는 민주주의는 피로 지킨다, 5월의 정신은 계속된다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 전야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으며 광주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 경찰 600여 명과 의료진, 소방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행사에는 여야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의 정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요 인사 중 다수는 참석하지 않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여전히 5.18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야제에서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생존자는 우리를 지켜줄 법이 없었던 그날 시민들이 서로를 안고 울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며 그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후반부에는 시민들이 금남로 일대를 따라 5월 길 걷기를 진행하며 추모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행진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합창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올해 5.18 기념 주간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야제를 통해 5.18의 역사와 정신이 단순한 지역적 아픔이 아닌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MODYS가 2025년 5월 16일 미국 정부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의 하향 조정입니다. 이는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건 198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디스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 GDP 대비 부채 비율 급증, 양당 정치의 극단화로 인한 예산 처리 지연,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 부재를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미국 정치권은 더 이상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신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의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고 뉴욕 증시는 장중 한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를 기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기금, 투자펀드 등은 위험자산 조정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전략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금융시장은 미국 대비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원화 환율,
한국 국채 금리 외국인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IMF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국가 경제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가진 국가이며 무디스의 결정은 시장 현실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 강등이 단기 충격보다는 장기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미국 정치의 협상 능력과 예산 안정성에 따라 신용 등급이 재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주요국의 재정 운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야구 팬들에게 반가운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 내야수 김혜성 선수가 9타석 연속 출루에 성공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지난 3경기 연속으로 안타와 볼넷을 기록하며 무려 9타석 연속 출루에 성공했고 이는 1958년 다저스가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구단 내 최다 타의 기록과 동률입니다. 이번 기록은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드문 성과이며 특히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더욱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키움 히어로즈에서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당시 계약금만 $1,200만 달러에 대형 계약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첫 시즌 초반에는 적응 문제로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타격감이 폭발하며 경기마다 멀티히트, 3루타, 볼넷, 도루까지 다양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는 클린업 타순으로 고정되며 팀 내 입지도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김혜성 선수의 9타석 연속 출루 기록을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대서특필하며 차세대 슈퍼스타의 탄생이라는 문구를 함께 실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혜성 선수는 매 순간을 한국 팬들과 가족을 떠올리며 뛰고 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이 승리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야구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김혜성, 진짜 미국 야구 접수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내야수 될 듯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SNS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김혜성의 MLB 도전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저스 구단은 그의 기록을 기념해 김혜성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한정판 유니폼, 모자, 열쇠고리 등 공식 굿즈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팬을 위한 한글 인쇄 유니폼도 제작된다고 밝혀 국내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혜성 선수가 얼마나 더 많은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국내외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7일 뉴스 한 입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